주식 투자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모두가 수익을 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조급해지고 뉴스 하나에 불안해하며 결국 손실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나만 이런 건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건 비단 초보 투자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대한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조차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단기 실적에 쫓기고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기 위해 조바심을 내며 오히려 판단을 흐립니다. 피터 린치는 그런 세상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른 인물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데 경제학 학위는 필요 없다. 필요한 건 상식과 인내심이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고 또 실제로 증명됐습니다. 그는 월가 최고의 펀드 매니저였고 13년 동안 연평균 29%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계의 전설이 되었지만 그가 투자에서 가장 강조했던 건 의외로 아주 단순한 원칙들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아마도 이런 고민들을 해봤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기업을 골라야 할까? 지금 사도 되는 걸까? 아니면 너무 늦은 걸까? 뉴스에선 하락장이 온다는데 그냥 팔아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곤 하죠. 피터 린치는 이런 상황에서 방향을 잡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주변을 보고 내가 아는 것부터 시작하고 기업을 천천히 이해한 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 말은 쉽지만 누구나 지키기는 어려운 이 원칙들이야말로 린치가 말하는 월가를 이기는 길입니다. 이 영상은 피터 린치의 책 투자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복잡한 용어나 어려운 차트는 없습니다. 대신 지금 여러분이 투자자로서 부딪히고 있는 현실적인 질문들에 대해 아주 명확하고 실질적인 답을 들려줄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 속에,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 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피터 린치. 월가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면 간첩이라 불릴 정도로 그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대단한 인물이었던 건 아닙니다. 보스턴 출신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린치는 대학 시절 골프장에서 캐디를 하며 학비를 벌었고 그 과정에서 투자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가 캐디를 하던 골프장에서 당대 유명한 금융인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던 거죠. 흥미롭게도 이때의 경험이 그의 투자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스스로 회고합니다. 린치는 1977년 33살의 나이에 피델리티의 마젤란 펀드를 맡게 됩니다. 당시 마젤란 펀드는 규모가 크지 않았고 그렇게 주목받는 펀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운용을 시작한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죠. 13년 동안 린치가 이끈 마젤란 펀드는 연평균 29.2%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단 한 해도 손실 없이 꾸준히 수익을 낸 이 펀드는 투자업계의 신화로 불리게 됩니다. 린치가 펀드를 떠날 당시 마젤란 펀드의 규모는 1,400배 이상 성장해 있었고 투자자 수만 해도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터 린치의 투자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항상 말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경제학 박사 학위가 필요 없다. 일상에서 관찰하고 내가 아는 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린치의 핵심 철학은 바로 개인 투자자의 관찰력과 현장 감각에 있었습니다. 그는 기관 투자자보다 개인 투자자가 더 좋은 기회를 먼저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현장에 있고 소비자이자 사용자이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아이 엄마가 마트에서 새로운 간식 브랜드가 불티나게 팔리는 걸 발견하고 그 회사의 주식을 산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건 어쩌면 애널리스트보다 훨씬 빠른 투자 판단일 수 있습니다. 린치는 이렇게 생활 속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그는 심지어 아내가 팬티호스를 사는 브랜드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고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에 줄을 서는지 관찰하면서 주식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린치가 특별했던 건 단순히 일상을 관찰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수천 개의 기업을 분석하고 직접 경영진을 만나고 사업 보고서를 철저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내가 투자한 기업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5살짜리 아이에게도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주식은 사지 말아야 한다. 복잡한 이론보다 단순한 이해, 그리고 철저한 검증이 그의 투자 원칙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시장의 예측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내일 어떻게 될지를 맞히는 건 신의 영역이다. 하지만 좋은 회사를 싸게 사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처럼 그는 거시경제나 금리 정세의 흐름보다 개별 기업의 가치에 집중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본질적인 질문은 오직 하나, 이 회사는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린치는 항상 장기적인 시각을 강조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휘둘리기보다는 기업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것. 그게 그의 방식이었죠. 이 때문에 그는 주식시장을 시소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주가와 기업 실적은 시소의 양 끝에 있다. 언젠가는 균형을 맞춘다. 일시적인 주가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믿음도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그의 겸손함입니다. 린치는 자신의 투자 성과를 스스로 자랑하기보다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게 아니다. 단지 내가 잘하는 기업에 투자했을 뿐이다. 그의 이런 태도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주식 투자는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상식의 게임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죠. 그는 1990년 46세의 나이에 돌연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 이유도 참 소탈합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후 그는 여러 권의 책을 통해 자신의 투자 철학을 대중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투자 방법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생각의 틀을 바꿔주는 책입니다. 린치가 남긴 메시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합니다. 당신은 이미 좋은 회사를 알고 있다. 단지 그것을 투자로 연결시키는 법을 배워야 할 뿐이다. 주식시장에서 10배 주식, 즉 10배 이상 오르는 종목을 찾는 건 투자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일입니다. 피터 린치는 그런 종목을 텐베거라고 불렀습니다. 한 주당 1달러에 샀던 주식이 10달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텐베거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이론으로만 설명한 게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텐베거를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어디서 이런 텐베거들을 찾아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 당신 주변입니다. 린치는 투자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경제신문이나 증권 보고서보다 먼저 쇼핑몰로 갔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무엇을 사고 어떤 브랜드에 줄을 서고 어떤 제품이 인기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했죠. 실제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가 좋아하는 스타킹 브랜드가 대박이 난다면 그 회사를 조사해봐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이런 접근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이 실제 고객의 선택을 받고 있는가? 이것만큼 강력한 신호는 없기 때문이죠. 피터 린치는 가족과 친구들, 동료들이 어떤 제품을 사고 있는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아내가 즐겨 신는 팬티오스 브랜드가 매장에서 자주 품절되는 걸 보고 그 회사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실제로 수년 동안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며 높은 수익률을 안겨줬습니다. 린치가 강조한 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이미 좋은 회사를 알고 있다. 단지 그것을 투자로 연결시키는 감각과 습관이 부족할 뿐이라는 거죠. 100억, 200억, 300억 이상 수익을 낸 슈퍼개미 전업 투자자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주식시장에서 10배 이상 올라가는 텐베거 종목을 발굴해서 중장기로 수익을 내는 경우. 둘째, 매일매일 단타로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서 큰 자산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다른 사람이 추천해주는 종목으로 투자를 하거나 남이 알려주는 정보로 수익을 내는 슈퍼개미는 없습니다. 공통점은 다들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탁월한 투자 실력을 쌓고 그것을 기반으로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께 책 선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이 떠먹여주는 종목,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투자 실력을 키워서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이기는 탑다운 주식 투자는 상위 0.1% 트레이더들이 극찬하고 있는 시장을 읽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시장을 읽고 그 안에서 주도주를 발굴해야 10배 올라가는 텐베거 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은 실제 단돈 15만 원으로 10억을 만든 전업 투자자의 노하우를 담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수익을 쌓아서 슈퍼개미가 되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은 저희가 출판한 것도 아니고 책 저자와 저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읽었던 책 중에서 구독자분들의 투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을 골라서 선물을 드릴 뿐입니다. 채널에 구독만 눌러주셨다면 누구나 무료로 책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채널 영상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이벤트 참여 링크를 클릭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영상 업로드 주기마다 추첨을 통해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선물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로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을 키우시고 저희 채널 성장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서 그는 일반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보다도 더 유리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 소비를 하고 트렌드를 느끼고 때로는 어떤 변화가 오는지 피부로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카페 브랜드가 갑자기 도심 곳곳에 생기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어가 커피를 사 마신다면 아직 증권사 리포트엔 등장하지 않았더라도 그건 분명 뭔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린치는 이런 기회를 현장감으로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기업을 찾고 재무제표를 뒤지고 경영진을 분석하며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갔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해서 무작정 투자한 건 아닙니다. 린치는 항상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이 회사는 실제로 이윤을 내고 있는가? 이윤은 성장하고 있는가? 경쟁자는 누구인가? 이 제품이 계속 팔릴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고 좋아 보이는 회사와 실제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 회사를 철저히 구분했습니다. 그는 특히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을 좋아했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대중이나 기관의 주목을 받지 못한 회사. 이런 기업이야말로 텐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거죠. 린치는 당신이 아는 브랜드가 아직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에 없다면 그건 오히려 좋은 신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외식 프랜차이즈가 지역 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회사는 아직 전국 확장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대기업에 인수된 적도 없고 언론 보도도 많지 않아요. 이럴 때 린치는 이 기업의 구조는 확장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가능성이 있다면 깊이 분석한 뒤 투자에 나섰습니다. 이게 바로 평범한 정보 속에서 비범한 기회를 발견하는 방식입니다. 또 한 가지 린치가 자주 언급한 말이 있습니다. 복잡한 사업 모델은 피하라. 내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설명하는데 5분 이상 걸린다면 그건 내가 투자할 기업이 아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은 기술적인 분석이나 거창한 산업 전망에 빠져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놓칩니다. 이 회사가 뭘 파는 회사인가? 린치에게 있어서 그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기업만이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찰한 다음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좋은 회사를 알아보고도 지켜보자며 망설이다 기회를 놓치고 나죠. 린치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보고 듣는 그 정보가 이미 기관이 알고 난 후라면 늦은 것이다. 일상에서 발견한 작은 변화가 나중에 큰 수익으로 돌아온다. 결국 피터 린치의 철학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보다 당신이 먼저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실제로 린치는 그렇게 했고 그렇게 수많은 텐베거를 찾아냈습니다. 중요한 건 시선을 바꾸는 일입니다. 시장을 멀리서 찾지 말고 바로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삶에서 찾는 것. 그게 린치가 말한 가장 강력한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피터 린치는 주식 투자를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로 주식을 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분류법을 제안했습니다. 이걸 알면 내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을 고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식당에서 메뉴판을 들여다보듯 다양한 주식의 맛을 비교하며 고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저성장주, 영어로는 슬로우 그로워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성장 속도가 느린 기업입니다. 보통 이런 회사들은 시장이 포화된 산업에 속해 있거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유통회사나 전력회사처럼요. 이런 주식은 주가가 빠르게 오르지는 않지만 배당을 꾸준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린치는 저성장주를 은행 예금처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안정성과 수익의 꾸준함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두 번째는 안정적 성장주, 즉 스테디 그로어입니다. 이건 린치가 특히 좋아했던 유형입니다. 기업의 성장 속도는 연 10에서 12%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확실히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예로는 코카콜라, 존슨앤드존슨 같은 소비재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불황에도 매출이 크게 줄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비를 하니까 일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린치는 이런 종목을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빠르게 오르지는 않아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기반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고성장주, 즉 패스트 그로어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바로 이 유형을 꿈꿉니다. 매출과 이익이 매년 20에서 30%씩 뛰고 주가도 그에 따라 가파르게 상승하는 기업들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신기술 분야에서 이런 기업이 많죠. 문제는 이런 종목은 기회도 크지만 위험도 크다는 것입니다. 린치는 이런 주식을 발굴하는데 남다른 감각이 있었지만 항상 냉정하게 경고합니다. 성장은 곧 리스크다. 단순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무조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경기순환주, 사이클리컬이라고 불리는 종목들입니다. 말 그대로 경기의 흐름에 따라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주식입니다. 항공사,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이 주식들은 경기가 좋을 땐 크게 오르지만 나쁠 땐 급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린치는
이 주식에 투자할 때는 경기의 타이밍을 읽는 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기의 상승기가 이미 주가에 반영된 상태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는 겁니다. 주가는 이미 6개월에서 1년 후를 먼저 움직인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턴어라운드 주식, 회복주입니다. 한때 잘 나갔지만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중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을 말합니다. 린치는 이런 기업들을 죽었다고 생각되는 회사 중에서 되살아날 기업이라고 표현했죠.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로 살아난다면 몇 배의 수익을 안겨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건 진짜로 살아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싸 보이니까 투자하는 건 피해야 할 태도죠. 구조조정, 신제품 출시, 경영진 교체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턴어라운드는 현실이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자산주 히든 에셋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건 기업의 장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가치 있는 자산을 가진 주식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실제 시세보다 훨씬 저평가되어 있거나 보유한 지분이나 특허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죠. 린치는 이런 주식을 마치 보물찾기처럼 여겼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그 가치를 먼저 발견하는 투자자에겐 큰 보상이 따릅니다. 다만 이런 자산이 실제로 시장에서 현금화될 수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린치는 이 6가지 유형을 구분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더 균형 있게 구성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마치 식단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조절하듯 포트폴리오도 안정성과 성장성, 수익성을 적절히 배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유형들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기업이 시간이 지나며 다른 유형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점, 항상 유연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6가지 분류는 주식을 보는 눈을 키우는 도구입니다. 주가의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어떤 성장 사이클에 있는지, 어떤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린치가 말한 것처럼 좋은 투자란 복잡한 수식이나 예측이 아니라 상식에 기반한 분류와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피터 린치는 단순한 직감이나 유행에 따라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기업의 본질을 들여다보려 했고 이를 위해 13가지 핵심 질문을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했습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린치가 수많은 성공 투자 뒤에서 늘 던졌던 매우 실질적이고도 날카로운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 회사는 과연 이해하기 쉬운가? 린치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사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5살짜리 아이에게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죠. 사업 모델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수익 구조가 불투명한 기업은 피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심플한 비즈니스가 예측 가능성도 높고 분석도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회사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가? 꾸준한 이익이 없다는 건 기업이 내부적으로 뭔가 불안정하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린치는 몇 년간의 순이익 추이를 보는 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한 해는 흑자, 다음 해는 적자, 또 그 다음 해는 흑자.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실적은 경고등입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수익을 만드는 구조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회사는 실제로 성장하고 있는가? 린치는 매출 증가와 순이익 증가의 균형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매출은 계속 오르는데 순이익이 정체된다면 비용 통제에 문제가 있거나 수익성 자체가 떨어질 수 있죠. 그는 항상 숫자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해석하려 했습니다. 네 번째는 부채는 얼마나 되는가? 빚이 많은 회사는 불황이 닥쳤을 때 큰 타격을 받습니다. 린치는 특히 경기순환주나 턴어라운드 주식을 볼 때 부채 비율을 매우 엄격하게 따졌습니다. 이 회사가 경기 침체기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부채 구조는 핵심적인 지표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회사는 재고를 잘 관리하고 있는가? 특히 제조업이나 유통업의 경우 재고가 너무 많다는 건 제품이 팔리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린치는 재고 회전율과 재고 자산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회사의 실질적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파악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회사의 비용 구조는 효율적인가? 이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결과입니다. 아무리 많이 팔아도 비용이 비효율적이면 결국 남는 게 없습니다. 린치는 마진율, 특히 순이익률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어떤 회사는 똑같은 제품을 팔아도 5%를 남기고 다른 회사는 15%를 남깁니다. 이 차이는 경쟁력과도 직결됩니다. 일곱 번째는 회사의 경쟁 우위는 무엇인가? 이 회사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강력한 브랜드, 기술력, 유통망, 진입장벽. 이 중 하나라도 확실한 요소가 있다면 그건 분명한 경쟁력입니다.
린치는 이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더 나은 이유를 찾는 데 집착했습니다. 8번째는 경영진은 믿을 만한가? 린치는 숫자보다 사람을 볼 줄 아는 투자자였습니다. 특히 CEO가 주주와 같은 입장에서 행동하는지를 중시했죠. 경영진이 자사주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배당 정책은 어떠한지를 분석하면서 그들의 마음가짐을 읽으려 했습니다. 9번째는 이 회사의 성장 전략은 구체적인가? 막연히 우린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린치는 기업이 가진 구체적인 성장 플랜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10번째는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주는 파급력은 얼마나 되는가?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라 그 제품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소비자의 행동을 바꾸는가? 유통구조를 흔드는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시장에서 크게 도약할 수 있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죠. 11번째는 외부 요인에 얼마나 민감한가?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규제 같은 외부 변수에 취약한 기업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린치는 이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기업의 구조적 민감도를 평가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이나 수출 중심 기업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12번째는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비해 어떤가? 좋은 기업도 비싸게 사면 실패한 투자입니다. 린치는 PER, PBR, PEG 같은 지표를 사용해 주가가 과대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숫자의 맥락을 읽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지막 13번째는 앞으로 5년 뒤에도 이 회사가 존재할까? 이건 린치가 가장 자주 던진 질문 중 하나입니다. 장기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생존 가능성입니다. 단기 수익보다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고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가입니다. 이 13가지 질문은 숫자와 감각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단순히 좋아 보이는 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을 골라내는 데 필요한 필터인 거죠. 린치가 늘 강조했듯 주식은 복권이 아니라 기업의 조각을 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알고 사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주식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실 매수 타이밍을 고르는 것도 종목 분석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의 성패는 머리보다 배짱에 달려있다. 시장이 요동칠 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남들이 다 빠질 때 남아있을 수 있는 용기, 조급함을 견디는 인내심, 이게 결국 수익률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린치는 13년 동안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면서 매년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펀드 자체는 성공했지만 그 펀드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투자자들이 시장의 흔들림에 못 이겨서 중간에 사고 팔기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수익률이 좋은 펀드도 타이밍이 나쁘면 오히려 손실로 끝난다는 사실을 린치는 늘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주가가 떨어지면 공포에 휩싸이고 오르면 놓칠까봐 조급해집니다.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마인드셋을 훈련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뉴스, 일시적인 소문, 하루하루의 등락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업을 골라도 끝까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린치는 특히 노이즈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전문가 인터뷰, SNS, 증권 커뮤니티. 이 모든 정보가 유익해 보이지만 사실 투자자에게 가장 해로운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판단은 흐려진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실패한다. 때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린치는 항상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시장이 어떻게 흔들리든 중심을 잡아줄 기준, 기업을 보는 기준, 매수의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도하지 않을 이유. 이런 기준이 없는 투자자는 결국 매 순간 판단을 시장에 맡기게 되고 그렇게 감정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렇다고 린치가 무조건 버티기를 주장한 건 아닙니다. 그는 회사의 펀더멘털이 변했을 땐 과감히 매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주가가 떨어졌다고 무조건 팔 것도 아니고 오른다고 무조건 계속 들고 있을 것도 아닙니다. 내가 처음 이 회사를 샀던 이유가 여전히 유효한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또 하나, 린치는 시장 예측의 무의미함에 대해서도 자주 말했습니다. 언제 불황이 올지, 언제 침체가 끝날지 그런 건 아무도 모른다. 월가의 천재들도 맞추지 못한다. 그러니 거시경제 지표나 전문가 전망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린치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오래 들고 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죠. 주식시장에는 늘 유행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AI, 어떤 때는 반도체, 또 어떤 때는 2차 전지. 린치는 이런 테마에 휩쓸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가장 위험한 말은 이거다. 이번엔 다르다. 역사상 수많은 버블과 폭락은 바로 이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유행은 돌고 돌고 투자자는 늘 그 유혹에 흔들립니다. 그럴수록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좋은 기업은 시간이 지나도 좋은 기업입니다. 린치가 늘 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할 땐 당신이 유리한 입장이라는 뜻이다. 그는 기관 투자자보다 개인 투자자가 더 유리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는 분기 실적에 쫓기지도 않고 상사의 눈치를 보지도 않으며 당장 수익을 입증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긴 호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린치는 항상 투자자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시장을 이길 수 있다. 단, 당신 스스로를 이길 수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를 이긴다는 건 감정을 다스리고 조급함을 누르고 시장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기준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묵묵히 기다리고 모두가 들떠있을 때 조용히 물러서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게 결코 쉽진 않지만 투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전략이자 유일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결국 투자란 숫자와 싸우는 게 아니라 심리와 싸우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진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는 결국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단기적인 등락에 반응하며 하루 종일 차트를 들여다보는 대신 좋은 회사를 천천히 알아가고 그 회사가 만들어가는 미래를 함께 기다리는 것. 피터 린치는 그런 투자의 본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믿어라. 당신 주변에 답이 있다. 이 단순한 문장이 많은 사람들의 투자 인생을 바꿔놓았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뉴스보다 느리고 시장보다 조용하지만 그렇게 묵묵하게 기업을 이해하고 오래 들고 가는 투자자만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걸 그는 보여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장이 아무리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여도 결국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 자기만의 원칙,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투자에 지치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등락이 있습니다. 상승장이 지나가면 하락장이 찾아오고 하락장이 지나가면 다시 상승장이 찾아오죠. 하락장에는 누구나 시장 대응이 어려워서 수익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승장이 찾아와 많은 기회가 있는 시장에서 누구나 수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투자 공부를 하면서 준비가 되어 있는 투자자만이 기회를 발견하고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이 떠먹여주는 밥을 먹으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공부하면서 준비되어 있는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의 투자 공부를 돕기 위한 책 선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은 실제 단돈 15만 원으로 10억을 만든 전업 투자자의 노하우를 담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단타로 수익을 많이 내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자꾸만 손실이 쌓이는 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기는 탑다운 주식 투자는 상위 0.1% 트레이더들이 극찬하고 있는 시장을 읽는 노하우를 알게 해주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시장을 읽지 못하고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입니다. 채널에 구독만 눌러주셨다면 누구나 무료로 책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채널 영상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이벤트 참여 링크를 클릭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영상 업로드 주기마다 추첨을 통해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선물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로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을 키우시고 저희 채널 성장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